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OMC 시작을 했고요. 일단 관망세긴 한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쪽 보니까 여전한 기대감 속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좀 결과를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주 상승하고 있는 모습,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요. 그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선반영에 대한 대응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흐름하고요. 원달러 흐름, 그리고 또 상품 지수 이런 모습들이 중기 변곡점까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 레벨에서 이제 위냐 아래냐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레벨까지 왔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요, 원달러치 요걸 비교를 하는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7월 달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냥 원달러 흐름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리가 없고, 달러 인덱스 흐름보다 더 원달러 흐름에서 있어서 원화가 더 절상이 되어야지만, 빠르게 절상이 되고, 그러니까 강세를 보여야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빨간색 선이 원달러 흐름인데 거기 점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것이 이제 전저점인데 그걸 흘러내리고 있죠. 1180원대를 드디어 오늘 뚫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이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됐었던 3월달, 그러니까 최고치, 저 뿔같이 생겨있는 3월달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는 이제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선은 다 같이 이렇게 꼭지를 치고서 빨리 흘러내렸는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7월에 달러는 상당히 빨리 약세가 심화됐는데 빨간색 선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면 원화가 그만큼 절상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가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8월 달에도 계속 하단이 막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달러는 약세가 더 심화됐는데 한국 원화는 절상되는 게 스톱이 된 상태였었죠. 그것이 어제 오늘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표시한 것이 잭슨홀 미팅부터 지난주 ECB 회의까지 그때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일부러 까만색으로 표시를 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선반영의 흐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9월 말에 잭슨홀 미팅 쪽에서 어떤 얘기가 평균 물가 관리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9월 초에 들어서면서 달러가 강세, 지금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반전을 했고, ECB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ECB 통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벤트가 어떤 실제 정책이 나타났을 때 그 가속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선반영이 된 다음에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면 반작용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FOMC 회의에서도 설사 뭐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초에 좀 먼저 이렇게 강세를 보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반전이 나타나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그 이전까지는 나스닥 시장이 빠져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선반영이 되고 정작 뉴스에서는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밤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시장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커플링이 다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선반영 부분 뉴스에 미리 좀 반영이 된 부분 보자라고 하셨는데 국채 매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코멘트 좀 나올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국채 매입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실 금리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도표나 이제 중기 금리 코멘트 같은 것이 나올 텐데 그것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라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022년까지냐 2024년까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그것이 뭐 확 달라지는 그런 대단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금리 문제이긴 한데 그런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채 발행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채권 매입 관련된 코멘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계속 채권 쪽에서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수급 쪽에 있어서 채권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채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에 증액되는 물량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4분기에는 월 평균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하에서는 어느 정도 FRB 쪽에서 좀 수급의 숨통을 좀 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마켓워치 쪽에서 뉴욕에서 나온 얘기는 FRB가 금리를 2023년까지 동결을 할 것이다. 이런 좀 도움되는 그런 기대의 전망을 좀 한 것이 있고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월 한 1,200억 달러의 국채를 모기지 채권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그런 코멘트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보다는 좀 적어서 충분치는 않아도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는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레벨로 국채 매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좀 시장의 반응이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이 지속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국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연준 자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정확히 살펴보면 국채 매입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준 자산 총액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연준 자산 총액하고 이 구성 항목별로 변동 추이를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항목, 그러니까 늘어나는 항목하고 줄어드는 항목, 총액 이렇게 네 가지를 좀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파란색 선이 총액이고 그 아래에 보라색 선이 채권 매입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 중에서 총액은 좀 약간 줄어들었다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보라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채권은 계속 매입이 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겠죠. 중앙은행 간의 달러 수합하고 단기 대출은 좀 반문하고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이제 급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채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산 총액이 지금 7조 달러대로 유지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연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권 시장 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에 쪽에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권 매입이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좀 늘어났다가 조금씩 늘어났다가 확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다시 확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런 FRB의 그 FOMC 회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 경기 개선을 위한 매입이 지속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와주는 것. 아까 마켓워치 쪽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코멘트가 오늘 또 더불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지금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좀 유동성 측면에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1,05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4억 달러나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두 배 되는 물량이 발행이 되고 증액되는 그 규모는 약간 좀 줄어들어서 1,3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주 평균으로 하면은 지난주보다 좀 줄어든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는 있는데
어제 20년물 응찰률 채권 발행이 있었는데 그 응찰률을 보면 2.39배 정도 돼서 최근 평균치가 2.53배였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FRB 쪽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와 주어야지만 다음 주부터의 또 채권 발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터이기 때문에 오늘의 채권 공급 관련된 또 코멘트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 살짝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좀 들어오잖아요. FOMC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후에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환율이 과연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또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걸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이 되는가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잭슨홀 미팅 때 나타났었던 물가 목표 관리제 구체적 안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중기 금리 목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윤곽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 매입 여부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금리와 유동성 흐름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과 강도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날 텐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ECB하고 좀 보조를 맞춘다라고 본다면은 약간 스무스 오퍼레이팅 정도로 약간 좀 반락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시장 쪽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다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재료가 뉴스로 이렇게 오픈되면은 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올라왔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아주 좋은 재료가 나타난다라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그런 재료가 나타난다면 반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전략 쪽에서 보면 그러한 반락이 좋은 투자의 기회로 이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